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듀오가 숨어 있어요. 바로 LNG 운반선과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초정밀 기술인데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영하 163도. 와, 상상조차 힘든 이 온도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가운 물질을 저 따뜻한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나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기술적 퍼즐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봐야겠죠? 지금 전 세계는 왜 이렇게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골드러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딱 부딪히면서 LNG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현실적인 징검다리가 필요해졌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 정세가 막 흔들리면서 나라마다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LN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특히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죠. 오케이,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많은 LNG를 대체 어떻게 옮기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기술의 영역, 바로 바다 위의 보온병 이야기입니다. LNG,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로 꽁꽁 알려서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이게 진짜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그 순간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도시 하나가 쓸 가스를 작은 배 하나에 다 담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LNG 운송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LNG 운반선은요, 말 그대로 현존하는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바다 위의 보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 내내 영하 163도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보온병의 성능, 다시 말해 이 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장부가 바로 보냉제 기술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양대 기술을 나눠서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재료를 썼는데 최근에는 두 방식 모두 결국 강화 폴리우레탄 품, 바로 RPUF라는 신소재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재가 바로 미래 기술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걸까요? 이제부터 기술을 넘어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즈니스 구조가 드러나요. 보통은 배를 많이 팔아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보냉제 산업의 수익성은 조금 다릅니다. 제품 가격보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에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냉제의 핵심 원료인 MDI 가격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물건을 만드는 보냉제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하늘로 치솟고 있죠. 완전한 역주행이에요. 왜냐하면 원가는 싸지는데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라 제품 가격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차액이 전부 다 이익이 되는 지금 이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정학적인 상황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LNG 프로젝트 물량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의 보냉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대하고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정리하면 한국 시장은 이제 따놓은 당상인 셈이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하지만 진짜 성장 스토리는 이제부터 국경을 넘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다음 기회의 땅은 바로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 조선소들이 LNG선 수주를 너무 많이 따낸 거예요. 감당이 안 된 만큼요.
그래서 자국 본행제 업체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그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이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때 LNG선의 최강자였던 일본이 지금 왕의 귀환을 꿈꾸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년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고 시장이 다시 들어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세계 최고인 한국의 핵심 부품, 바로 이 본행제를 쓰는 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 시장도 엄청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기회를 뛰어넘을 진짜 최종장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회의 땅 미국입니다. 이른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미국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LNG선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세계 1등인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셋째, 한국 조선사가 간다면 그 심장 부인 본행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합니다. 바로 미국 본토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냥 와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25%라는 어마어마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핵심 부품사한테는 투자금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건 뭐 거의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대한 기술과 지정학, 그리고 돈의 흐름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점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글로벌 LNG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는 것. 둘째, 바로 이 파도 위에서 한국의 본행제 기업들은 원가는 내려가고 수요는 폭발하는 완벽한 기회를 맞았다는 것. 셋째, 이 성장의 무대가 이제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과 소재과학이 만들어낸 정말 보기 드문 투자 기회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행제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라의 산업을 지탱하는 이런 소재의 부품, 장비, 핵심 기술들이 앞으로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